어저께 이제 전현희 최고가 네. 뭐 최후의 발언이나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법적인 어떤 시스템을 모르고 하지는 않을 건데 정치적 언사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고발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검찰에 고발이 되면 검찰서 이거 뭉갤 수 있나요? 전사 시스템 다 올라가고 당연히 배당을 해야 하는 거예요. 단지 이제 수사 시점을 검찰이 어느 때 잡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검찰이 이제 고발장을 배달했어요. 배당을 했어요. 근데 검찰이 지금 김민석 총리 지명자 나와서 조사 받아라. 그러면 여기에 대한 비판은 제가 볼 때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사건을 고발을 했어요. 그럼 그걸 갖다 그냥 배당을 했는데 이걸 뭐 해체를 앞둔 최후 발악이다. 이런 말 쓰는 것은 지금 야당이 아니에요. 지금 여권이잖아요. 지난 그 윤석열 정권 3년 내내 봐왔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 고발하고 시민단체나 어떤 기관을 뭐 지금 또 이런 프로 고발러 같은 분들이 고발을 하고 그러면 바로 그것을 검찰이 배당하고 수사에 이어지고 네. 그래서 기소하고 이렇게 정치 검찰의 행태처럼 보이는 모습들을 지난 3년 내내 봐왔어요. 그런데 지금 새 정부가 출발하자마자 첫 그 인사 대상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고발하고 검찰은 바로 배당하고 수사를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피의자 신분의 그 후보자가 말이 되냐, 자진 사퇴해라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정치 공세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김민석 논란 꺼낸 야당, 이 대통령 청문회 해명 지켜봐야. 국민의힘에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논란을 얘기를 하면서 지명 철회를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사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대상자가 청문회에 필요한 자료 제출은 하지 않고 청문위원을 조롱하고 비아냥대는 글을 또 올리고 있습니다. 국회를 이렇게 우습게 아는 분이 총리가 되었을 경우에 그것이 과연 이재명 정부의 성공 또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에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가족의 신상까지 다 문제 삼는 분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는 고충도 설명하셨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셨죠. 일단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청문회를 좀 지켜보십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김민석 철회 요구의 이 대통령 청문회 해명 보는 게 바람직하다. 근데 이 얘기가 김진욱 대변인님. 청문회 해명 보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얘기가 두 가지로 사실 해석이 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해명을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의혹이 해소가 될 거예요가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같이 한번 청문회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보십시다. 나도 좀 궁금한. 이렇게 되면은 그냥 지명철의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건데 두 개 중에 뭐냐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전자일 것이다라고 네.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G7 순방을 나가시는 길에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내가 물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김민석 후보자에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다. 특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김민석 후보자가 소상하게 해명 절차를 갖겠다고 하니까 믿고 기다려달라 이런 의지가 표명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일단 뭐 보면은 알지 않겠느냐, 내가 직접 물어도 봤다라고 본인 얘기를 했었던 만큼 그 연장선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얘기는 사실 국민의힘에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듣고 원론적으로 좀 답변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이거 살짝 좀 옆길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검찰 김민석 수사에 해체 앞둔 집단의 최후 발악 시작됐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검찰에서 김민석 후보자의 이 재산 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서 고발이 들어왔는데 이 고발에 대해서 사건 배당을 수사팀에 했습니다. 때문에 민주당은 이게 검찰 개혁을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뭐 최후 발악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 이런 시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건데, 근데 뭐 이런 걸 다 차치하고
김광삼 변호사님. 총리로 본회의에 통과가 되면 사실 민주당이 과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통과가 될 거라는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현직 총리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특히 이제 전현희 최고가 네. 최후의 발언이나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법적인 어떤 시스템을 모르고 하지는 않을 건데 정치적 언사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고발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검찰에 고발이 되면 검찰에서 이거 뭉갤 수 있나요? 전사 시스템 다 올라가고 당이 배당을 해야 하는 거예요. 단지 이제 수사 시점을 검찰이 어느 때 잡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검찰이 이제 고발장을 배달했어요. 배당을 했어요. 그럼 검찰이 지금 김서 총리 지명자 나와서 조사 받아라. 그러면 여기에 대한 비판은 제가 볼 때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사건을 고발을 했어요. 그걸 그걸 갖다 그냥 배당을 했는데 이걸 뭐 해체를 앞둔 최후 발악이다. 이런 말 쓰는 것은 지금 야당이 아니에요. 지금 여권이잖아요. 여권이면 사실 검찰 자체도 어떻게 보면 여권의 눈치를 보고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 없는 입장인데 네. 이걸 이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고 야당의 기질을 잘 못 버렸다 이렇게 봐요. 아직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걸 한다고 이렇게 보는데 일단 이제 고발장 접수가 됐기 때문에 네. 일단 고발인 조사해야겠죠.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금전과 관련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랄지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조사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조사 안 하면 특혜다고 되겠죠. 그거 갖다 만약에 조사를 계속 않고 뭐 그냥 가지고 있으면 경우 때 또 직무유기로 또 지금의 야당이 또 고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검찰 자체는 고발장이 들어왔으니까 시스템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네. 이 고발장 배당 자체를 보고 이걸 뭐 최후의 발언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인식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일부러 정치적으로 저런 발언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사실 제가 드린 질문은 이 부분이 또 궁금했었는데, 그러니까 어쨌거나 뭐 민주당에서 뭐 강하게 뭐 비판을 하고 할 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최종 어쨌거나 총리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총리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 거냐라는 부분 사실 여쭤봤었었는데 김준욱 대변인님, 만약에 사실 김민석 후보자는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결심을 하면 충분히 통과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럼 통과가 되고 총리가 됐는데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제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좀 전에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네. 이 배당 절차에 이은 어떤 수사의 불가피성을 말씀을 주시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지난 그 윤석열 정권 3년 내내 봐왔던 모습 아닙니까? 이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 고발하고 시민단체나 어떤 기관을 뭐 지금 또 이런 저기 프로 고발러 같은 분들이 고발을 하고 그러면 바로 그것을 검찰이 배당하고 수사에 이어지고 네. 그래서 기소하고 이렇게 정치 검찰의 행태처럼 보이는 모습들을 지난 3년 내내 봐왔어요. 그런데 지금 새 정부가 출발하자마자 첫 그 인사 대상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고발하고 검찰은 바로 배당하고 수사를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피의자 신분의 그 후보자가 말이 되냐, 자진 사퇴해라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정치 공세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얼마나 더 지켜봐야 될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저는 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